정리를 해보자면 판례는요 이렇게 봤어요. 이게 제가 받은 판례이기도 한데요. 판례는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수입 통지 시에 수입 동의자 명단이 누락된 경우, 그냥 관리단 집회 추진위원회 이렇게만 발송한 경우 이렇게 봤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사항에 따라서 방금 보셨죠? 요거예요. 요 사항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 통지를 받은 구분 수자들이 그 집회가 적법하게 수립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집회 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 전부의 명의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명의, 전부의 명의로 통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위임자 명단을 첨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각 구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굉장히 잘하시는 재판부거든요. 그 집합건물 분쟁에 굉장히 해박하세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게 저도 오래 했지만 이 재판장님이나 이 재판부가 저도 놓친 쟁점들을 막 말씀하세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재판부는 되게 드물고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재판부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판례의 경향이 되었어요. 5분의 1 이상의 전부 명의로 통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한 수입 통지가 되지 못하여서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건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는 그때까지는 관리사무소가 수립 통지도 문제가 없었어요. 관리위원회에서 통지하더라도 나중에 수립 동의한 그 동의서만 내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이 봐줬어요. 이게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근래까지예요. 근래까지도 집회추진위원회 또는 심지어 관리사무소 명칭으로 제가 다 봤던 판결입니다. 다 승소했던 판결이었어요. 이런 명칭으로 수립 통지서를 보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쟁점화된 판결이었었어요.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요. 최근 근래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서 수립동의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늘고 있어요. 이런 방금 위에 보신 수원지방법원 판례 이후로도 유사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렇게 수립 동의자 명단이 누락된 경우에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번 질문의 답변이고요. 따라서 반드시 수립 동의자 명단을 첨부시켜야 된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번 경우는 이렇게 반대하는 구분소유자 말씀이 옳아요. 판례 태도가 이런 반대 구분소유자들과 같은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무산시켜요? 만약에 총회를 열었을 경우에는 그냥 무효를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건가요? 무효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총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인 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조속하게 재소집을 해야 돼요. 재소집을 하셔가지고 다시 총회를 여시면 됩니다. 다시 집회를 열어가지고 동일하게 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뭐 말씀은 쉽게 하지만 실제는 어려울 수 있죠. 실제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방법이 그나마 처음부터 다시 위임장을 받는 것보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위임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기존 위임장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재소집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다시 총회 여셔가지고 다시 관련 집회 여셔가지고 기존의 위임장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유효해요.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